차기 연준 의장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제 해시시 될 줄 알았는데 트럼프가 그렇게 발언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두 명밖에 없었는데 저는 더블 케빈이거든요. 케빈 해시시랑 케빈 오시인데 케빈 오시로 기울게 됩니다. 케빈 오시가 되면은 쿠팡 이사가 연준 의장이 되는 거예요. 파월 다음으로. 나중에 뭐 수혜주가 이제 쿠팡이 된다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게 한국이었으면은 이제 쿠팡이 상한가 가고 막 그렇게 됐을 건데 미국이니까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케빈 오시가 연준 의장이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시나리오를 그려봤습니다. 지금 제일 확률이 높으니까 미국채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케빈 해시시나 케빈 오시나 이렇게 다른데 케빈 해시시 더 될 가능성이 초반에 높았었어요. 급락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측근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과감하게 하는 쪽인 거고 케빈 오시는 좀 달라요. 매파 쪽이에요. 연준에 대해서 예전에 불만이 있었던 사람이고 연준 이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시보다는 워시가 조금 더 연준을 잘 다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컨트롤 문제도 보는 거죠. 연준 출신인 사람이 다시 이제 연준 의장이 되면은 아무래도 연준 경력도 있고 돌아가는 걸 알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할 것이다라 보는 것 같고 해시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의 너무 입을 그대로 표현하니까 컨트롤을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케빈 오시가 어떤 사람이냐면 2006년부터 11년 동안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준 이사로 있었는데 금융위기랑 통화정책을 담당했었습니다. 취임 당시 그때 35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연소 멤버라서 굉장히 반대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가 인맥이 강하다라는 또 강점이 있었거든요. 이제 2008년 터지고 났을 때 실제로 그 역할을 제대로 했죠. 연준과 월가를 이어주는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2008년 3월 연준회의에서 그 리먼 위기를 경고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투자은행 비즈니스 모델이 위협받고 있다. 이거 오래 못 버팁니다. 라고 얘기했었고 그 당시 때 이제 모건 스탠리도 구제를 했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준 위원이긴 하지만 할 말은 다 하는 젊은 청년이었다라고 볼 수 있었겠죠. 매파 성향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요. 2008년에는 인플레 위험을 여러 차례 경고했었고요. 통화를 많이 푸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는데 뭐 그러고 나서 인플레가 그렇게 오진 않았었습니다. 2009년에 이제 실업률 9.5% 넘었는데 너무 지금 양적 완화하는 거 아니냐, 경제 회복 지원 줄여야 된다, 이러면 인플레 안 좋습니다, 이 과도하게 대출 증가하는 거 안 좋습니다라 했지만 그때 그렇게 뭐 인플레 위협이 있지는 않았었어요. 2010년에는 2차 양적 완화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회의적인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버냉키를 존중하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동의했는데 통화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세제로 풀던가 규제 개혁을 한다 이런 형태로 연준이 너무 통화 정책에서 양적 완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 좋게 봤다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생각도 그 철학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11년 사임을 해 버냉키랑 딱 5년만 할 거야 라고 약속했던 거를 지키고 나온 거죠. 그럼 나온 다음에 나오자마자 스탠포드 대학 후보 연구소, 친보수 성향의 이제 정책 짜는 연구소인데 여기에 있었었고요. 지금까지 있습니다. UPS라는 곳에서 사회 이사로 있다가 2019년에는 쿠팡 이사로 지금까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드리켄 멜러라고 되게 전설이죠. 거기 패밀리 오피스 자문으로 있습니다. 2016년 말에는 트럼프 경제자문 포럼에 참여했어. 그리고 지금은 트럼프 정부에서 딱히 직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트럼프의 사람이다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연준 의장이 되려면 상원에서 인준 나오고 아무래도 해시보다는 워시가 더 통과가 쉽지 않겠는가. 연준 이사였던 사람이 연준 의장하는 게 공화당 친화적인 후보 연구소에 있었었고 훨씬 더 인준이 쉽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케빈 워시가 가능성이 저는 가장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월가의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월가와 연준을 연결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트럼프와 또 친분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트럼프가 통찰력도 되게 칭찬을 많이 했고 친하다고 느껴지는 게 외모를 칭찬했어요. 아 잘생겼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정부 직책이 없다라는 점, 친공화당이라는 점, 독립성에서 자유롭다라는 점, 해시보다 훨씬 더 낫죠. 이제 과거에 매파였었는데 그 트럼프가 그러면 설마 지금 매파를 안 쳐놓는다고 말이 안 되지 않아? 라고 하는데 지금은 또 금리 인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연준 의장이 되고 싶어서 흥선대원군처럼 좀 전략을 짜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거는 아니고 주장이 뭐냐면 연준의 거대 자산을 축소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연준의 힘을 빼야 된다. 지금은 연준이 너무 거대해졌기 때문에 이제 정부보다 연준 자체가 지금 시장을 많이 움직인다라 보는 거죠. 트럼프는 연준을 싫어하고 연준의 힘을 약화하고 싶어 하는데 워시가 하는 정책이 부합하는 겁니다. 양적 완화 없이 단기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트럼프 원하는 거는 금리를 인하하는 겁니다. 그럼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데 양적 완화를 하지 않으면서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는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말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에 들겠어요. 자, 그래서 워시가 유력해지니까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금리 인하를 해시보다는 덜 할 것이다. 금리 인하가 느려질 것이다 라 봤기 때문에 10년물 금리가
금리가 올라간 게 하나 있고, 파월은 데이터에 과의존하고 있다, 과도한 자산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면서 자산 축소, 그리고 이제 파월 까는 거, 연준 힘 빼는 거,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들을 다 충족하기 때문에 워시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쿠팡 이사가 연준 의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정말 제일 궁금한 거는 쿠팡 주가가 오르냐 안 오르냐 제일 궁금한데, 미국보다는 한국이 더 많이 잘 알려져 있는 거고, 서학개미들의 이 파워가 미국 증시를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실제로 그 레딧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이게 한국 사람들 때문에 자기네가 하던 시장이 약간 괴리가 오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이 3배 레버리지 사랑 때문에 미국 사람들도 서학개미 스타일로 투자가 바뀌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왔을 정도로 궁금하긴 합니다. 어떻게 될지. 긴축으로 어떻게 단기 금리 인하를 이끄는 메커니즘이 나오느냐라는 건데, 좀 독특한 아이디어예요. 이제 보다시피 대차 대조표가 비대해졌으니까 대차 대조표를 줄이자는 겁니다. 밸런스 시트를 줄이자는 건데, 이론이 뭐냐면 초과 지급 준비금이라는 거가 이제 거대해진 건데, 그거를 줄여야 은행들이 이제 여기에 의존하지 않고 시장에서 돈을 밀어 넣으면서 대출 대신 이제 뭐 투자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주고, 이제 돈이 풀리면서 이제 단기채를 사니까 단기채 시장으로 들어가니까 단기채 쪽으로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긴축을 하는 게 금리 인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 관점에서 뭐가 좀 안 맞았었거든요. QT라는데 어떻게 단기 금리가 인하가 된다는 거지? 워시가 생각하는 거는 만기채권 재투자를 줄이고 시장에서 과잉 지급 준비금을 적정 수준으로 내린다, 과도하게 내려서 리스크를 준다는 거 아닙니다. 자산 규모를 줄이면은 은행들도 확보한 여력을 가지고 단기 금리 인하 형태로 시장에 계속 돈이 들어갈 거다,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지금의 연준은 비대하다라는 겁니다. 자산이 많다는 건 유동성도 많다 이건데, 이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유동성의 절대량이 확 늘어나는 거죠. 인플레가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워시 같은 경우는 이 연준 자산을 다이어트 시키자라는 거예요. 유동성을 줄이자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은 인플레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금리만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이제 구루들의 생각은 어떠냐?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은 거죠. 케빈 워시의 생각이 너무 진보적이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유동성을 줄여요. 단기 금리가 떨어진다가 케빈 워시의 생각이고,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저도 그렇고, 유동 줄이는데 어떻게 단기 금리 인하가 떨어지지? 튀는 거 아닌가? 트럼프 일기 때도 그때 발작났던 이유가 그거 아니었었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 상황인 건데, 만약에 단기 금리가 떨어지면 시장에서 계속 돈이 또 활발히 되면서 시장에 돈이 쫙쫙 나가면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인플레는 터지지 않고, 만약에 이거로 된다라면은 트럼프 임기 내내 경제가 너무 환상적이겠죠. 3조 고항처럼 미국이 3조 고항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AI 투자 계속 활발해지고 제조업 살아나고 뭐 엄청 좋을 수 있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롱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튄다, 그렇게 해서 단기 금리가 오히려 내려가는 게 아니라 튀어오르고 발작을 일으키고 지금처럼 장기 금리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자본 조달이 아니라 오히려 유동성이 살짝 이제 위기가 오면서 투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램부터 시작해가지고 가격이 막 올라가면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 짓는데도 비용이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거기에서 자금 조달 부담이 올 수 있겠죠. 투자에 대한 이자도 올라가야 됩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 이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건물 사서 월세 돌리는 거 똑같다 보시면 돼요. AI 팔아서 들어오는 돈이 이제 월세인 거고, 이제 이거를 짓는 비용이 코스트가 올라간 거고, 이자가 올라갔으면 대출이자 비싸지고 건축 자재비 올라간 상태에서 지어서 월세 냈을 때 마진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만약에 케빈 워시 말대로 되면은 훨씬 더 수익률이 좋아지면서 투자가 더 늘어나겠죠. 그러지 않으면 투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투자가 늘어나고 줄어들게 되면은 뭐 고용부터 소비부터 경제의 이제 승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차기 연준 의장 불투명 이슈로 금요일날 주가가 조금 이랬었고, 월요일날 어차피 장이 열리지는 않고, 또 하나는 미국 증시는 안 올랐어요. S&P 500이랑 나스닥은 크리스마스 이후로 지금 횡보인데 러셀이 조금 올랐습니다. 소형주들 랠리가 좀 왔어요. 한번 나중에 보세요. 투자의 흐름이 또 어떻게 또 변화가 가는 건지. 물론 이제 AI 안에서도 지금 엎치락 뒤치락 서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러셀 쪽도 좀 보시면서 지금 돈의 흐름이 2026년부터 조금 패턴이 바뀐 것 같네 라는 거를 보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